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여러분들과 영화에 대한 수다를 떠는 시간, 카페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 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수다 떨 작품은 바로 디즈니 플러스의 오랜만의 신작이죠. 페이지 5의 첫 번째 드라마인 시크릿 인베이전 1화에서 2화입니다. 드라마 보고 온 후의 리뷰라 스포일러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작품에 대한 수다를 떨기 전에 기존 방송에서는 이제 영화로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었는데 이번 방송은 왜 이 드라마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가 6월 29일 목요일인데 시간상으로는 바로 어제죠. 인디아나 존스 그 운명의 다이얼 이게 개봉을 해서 그것을 볼까 말까 지금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끝까지 봤던 영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시간상으로 또 이번 주에 좀 영화관을 심야 영화라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는 영화를 보기가 힘들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좀 관심이 갔던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크릿 인베이전이 저번 주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오늘은 한번 이 얘기를 해봐야겠다. 오늘 방송의 작품을 정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디즈니가 평판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PC 관련된 문제 때문에 디즈니의 작품들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인어공주 영화가 아주 대표적이었죠. 특히나 마블에서 드라마 쪽도 물론 재밌는 작품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드라마 쪽은 거의 안 보고 저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OTT도 끄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마블 드라마는 안 보는 쪽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크릿 인베이전은 그래도 원작 자체도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던 작품이었고 이미 이제 그 예고편에서부터 예전에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그 마블 특유의 첩보물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그래서 한 번은 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해서 진짜 오랜만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다시 가입을 했고요.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2화까지밖에 안 나온 상태여서 작품 전체를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지금까지 본 드라마의 정보라든지 좀 느낀 점들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감상평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볼지 말지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럴이라는 종족 자체가 그 전작들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얼굴 자체를 진짜 지구인과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을 모습을 그대로 변형을 시켜서 원작에서도 이제 마블 세계관에 있는 다양한 히어로로도 얼굴도 변화시키고 그들의 능력까지 이제 카피하는 식으로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인간을 카피하는 종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 사이에서 숨어 지내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첩보물로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기대를 받았던 작품이었는데 2화까지 나온 로튼 토마토를 보면은 사람들 평가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불호의 의견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드라마 자체가 완전히 못 만들었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러한 이슈가 가장 크게 터진 게 이제 드라마 오프닝 시작할 때 이제 일러스트 작품으로 애니메이션화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일러스트의 내용도 지구에 사는 스크럴들이 점점 이제 인간들의 모습을 바꿔치기 하고 그들이 점점 지구를 자신들의 이제 행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듯한 느낌을 일러스트로 굉장히 잘 구현을 했어요. 그냥 의심 안 하고 보면은 일러스트 작가가 그림을 그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림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AI가 관여를 했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고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인터뷰를 보고 다시 오프닝을 보니까 일러스트를 연출하는 느낌이 약간 그 인간들을 표현할 때 불쾌한 골짜기 느낌의 그런 연출을 하기도 하고 이 지구를 점점 잠식해 나간다는 스토리에 조금 일부러 그렇게 맞게 연출을 한 건지 이제 그 AI의 등장이 점점 예스럽게의 자리를 조금씩 넓혀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컸던 오프닝이었고 당연히 이제 예술 업계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터져가지고 평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남일 같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몰랐으면은 진짜 그냥 일러스트 작가가 그렸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소름 돋기도 하고, 이 그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작품의 의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좀 썩 좋지는 않다,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크릿 인베이전 오프닝 검색해보셔서 보시면은 진짜 좀 소름 돋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블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면은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뭘 봐야 되냐, 무슨 시리즈를 보고 와야 되냐 물어보는 게 당연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작품은 이 스크롤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드게임에서 그 분립 사태가 일어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스파이더맨 파프로mom의 내용은 그냥 어느 정도 참고만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이후에 박서준님이 나오는 영화죠. 더 마블스랑 이제 워머신의 이야기를 다룬 아머워즈와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나름 이제 페이지 5에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드라마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 대부분 이 드라마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1화랑 2화 나왔던 줄거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1화의 제목은 부활이고요. 첫 시작은 에버릿 로스가 러시아에 잔입한 CIA 요원 프레스콧을 만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스크럴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에버린 로스가 사실은 스크럴 종족이었다는 게 딱 밝혀져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에버린 로스 캐릭터가 처음부터 스크럴이었냐, 아니면은 어느 순간 이 스크럴 종족이 에버린 로스로 변신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냐, 이거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그 부분은 드라마를 조금 더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일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작품의 주인공인 닉 퓨리가 우주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지구에 도착하는 그러한 연출이 지구인이 그냥 자신의 고향인 지구에 도착을 한 게 아니라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한 것처럼 연출을 해줘요. 그러한 연출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지금 주인공으로 나온 닉 퓨리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진짜 지구인 닉 퓨리인지, 아니면은 언제부턴가 변한 스크럴 종족의 닉 퓨리인 건지 헷갈리게 약간 그러한 연출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제 지구에 내려오고 이제 그의 파트너인 마리아 힐과도 만나서 재회하고 바로 이제 그 스크럴 종족 탈로스를 만납니다. 이제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이때 그래빅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제 스크롤 종족인데, 저희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스크롤 종족은 다들 착한 종족으로 MCU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착한 종족 속에서 어느 좀 내분이 일어났고 반란군의 입장에서 좀 대장격에 있는 그러한 인물로 나와서, 이 인물이 이제 지구를 점령하려고 한다 설명을 해주고요. 스크롤 반란군들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들이 인간으로 또 변신할 수가 있어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이제 은밀하게 이제 헤어집니다. 이때 갑자기 닉 퓨리가 자신의 은신처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납치를 당해요. 이 납치를 한 인물은 MI6 국장 소냐라는 새로운 인물인데요. 이 소냐라는 캐릭터는 예전에 이제 닉 퓨리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닉 퓨리가 원래는 러시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인물이 갑자기 러시아에 나타났기 때문에 왜 나타났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납치를 했던 거고, 서로 왜 러시아에 왔냐, 그런 걸로 조금 언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는 러시아에 스크럴들이 모여있는 은신처로 어떤 낯선 남자가 딱 걸어오는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왕자의 게임에서 이제 그 용엄마로 불렸던 에밀리아 클라크가 등장을 하는데, 배우가 맡은 역할이 바로 이제 가이아라고 예전에 캡틴 마블에서 탈로스의 딸로 나왔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됐고, 이제 그 스크럴 은신처를 지키는 저항군의 포지션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은신처로 온 낯선 남자를 스크럴인 것을 확인하고 받아주게 되고요. 은신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캡틴 마블에서 보았던 기억력이랑 정신을 그 뽑는 기계,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스크럴들이 인간으로 이렇게 잠입하는 과정을 짧게 보여주고요. 스크럴 은신처가 뉴 스크럴로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스크롤 저항군들이 점점 세력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러시아의 통일 기념일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폭탄 테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가이아가 그 폭탄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반하는 과정 중에서 탈로스와 이제 직접적으로 서로 대면을 하게 되고 서로 약간 오해가 쌓이는 과정에서 가이아의 엄마, 탈로스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요. 탈로스는 최대한 이제 가이아를 좀 회유하려고 하는데 결국 가이아가 폭탄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이 폭탄을 가지고 통일 기념일에 폭탄 테러를 할 거다라는 정보는 넘겨줘요. 그래서 이제 닉 퓨리랑 탈로스 일행들이 이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서 스크럴들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그래빅이 닉 퓨리를 이제 유인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인파들이 사망을 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닉 퓨리가 이제 마리아 힐을 만났는데 갑자기 닉 퓨리가 마리아 힐한테 총을 쏩니다. 마리아 힐이 그 총을 맞고 쓰러져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리아 힐이 마주쳤던 닉 퓨리는 그래빅이 변신을 한 닉 퓨리 모습으로 변신을 한 그래빅이었고요. 그렇게 충격의 일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이 마리아 힐이라는 캐릭터가 어벤져스 그 페이지 1 시절부터 진짜 등장했던 나름 짬밥 있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1화의 마지막 엔딩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뭔가 이 마블이 이 드라마에서 좀 임팩트 있는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딱 느껴졌던 1화였고요. 바로 또 이제 2화로 넘어가면 2화의 제목은 약속이고요. 이제 1997년 과거의 런던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닉 퓨리와 탈로스가 서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시점이었고 탈로스 외에 소수의 이제 스크롤 종족과 같이 이제 한 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1화에서 스크롤 반란군의 리더였던 어린 그래빅과 첫 만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닉 퓨리가 스크롤 종족들에게 우리 인간을 도와주면은 이 스크롤 종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성들을 자신과 캡틴 마블이 꼭 찾아서 이주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자리에 어린 가이아도 함께 있었고 어린 그래빅도 있었는데 이 그래빅이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용감하고 총명한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과거에 닉 퓨리와 스크롤 종족들 간에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서로 이제 좀 오해들이 쌓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그 러시아 폭탄 테러가 있던 후에 그 위기에 빠진 닉 퓨리를 탈로스가 무사히 구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차를 타고 도망을 다니는데 이때 러시아 군인들이 닉 퓨리를 찾기 위해서 기차 칸들을 이렇게 검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로스가 또 인간 여성으로 변해서 다행히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1화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닉 퓨리와 탈로스도 서로 조금 이제 믿지 못하는 불화가 생겨나서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더 말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흑인이 느꼈던 불합리한 관행들,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그런 좀 메시지를 여기서 은연중에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수자들이 느꼈던 고통들 그것을 언급을 하면서 닉 퓨리가 이제 탈로스에게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탈로스도 자신이 이제 꽁꽁 좀 묵히고 있던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크롤 종족과 했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냐 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서로 말다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이제 세계 각국의 의원들이 모인 의회가 있었는데 이 의회에 그래빅과 가이아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의회에 참석했던 다양한 각국의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스크롤 종족이었던 거죠. 그래빅이 일으켰던 러시아 그 폭탄 테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 회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빅이 이미 스크롤들을 좀 장악을 한 상태여서 그들을 좀 독재적으로 이제 끌어들이면서 그래빅이 스크롤 장군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세력을 넓혀 나가고요.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와서 스크롤 종족들에게 이제 환영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고요. 스크롤 종족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들 세력에게도 엄청난 이슈로 돼서 그때 당시에 닉 퓨리의 모습이
화면으로 찍혔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이 레이디 퓨리라는 인물이 지금 그 우주에 있는 정거장 세이버에 있어야 할 인물인데 왜 지구에 내려와 있냐? 그것도 지구의 미국이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 러시아의 그 테러가 있는 항목판에 왜 찍혀 있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이렇게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로드 대령이 나옵니다. 최대한 그들을 좀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해줘요. 다행히 이제 그 회의는 무사히 넘어가고 은밀하게 닉 퓨리와 만나게 되는데 이제 닉 퓨리를 해고시킵니다. 닉 퓨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약간 그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다음 장면으로 그 현장에 있던 스크롤 종족을 한 명을 잡는 데 성공해서 그들의 이제 은신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고문을 하는 씬이 있는데 그때 그 1화에서 나왔던 MI6 국장 소냐가 나와서 혼자서 테러범을 고문을 하는데 이때 무슨 약물 같은 걸 주사를 하는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제 최대한 비밀을 지키면서 고문을 하다가 이때 다음 장면으로 그 스크롤들의 은신처가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연구를 하는 지하 연구소를 보여주면서 거기 화면에 MCU에 그동안 나왔던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동안 이 스크롤들이 그 그루트의 샘플 그리고 익스트리미스, 콜 옵시디언이라고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타노스의 부하가 있는데 얘가 그때 전투를 하면서 팔이 잘린 그 씬이 있었는데 샘플들을 하나씩 모으면서 그들만의 슈퍼 스크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실험 같은 걸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테러범이 다행히 더 많은 것을 불지는 않았는데 이 고문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래빅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침투를 하고 다행히 이제 구출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 고문을 하면서 얘가 많은 것을 불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무도 없는 숲길에서 이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이 그래빅이 죽이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좀 잔인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한 가정집에 스크럴이 이제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정집으로 닉 퓨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그 인간으로 변한 스크럴이 프리실라 퓨리라고 이제 닉 퓨리의 아내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키스를 하면서 이화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스크럴이 어느샌가 이제 그 인간과 바꿔치기를 해서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닉 퓨리가 이 그 프리실라 퓨리가 스크럴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부부 관계가 된 건지 그거는 나오지가 않아서 일단 2화도 이렇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화도 그렇고 2화도 그렇고 뭔가 충격적인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계속 남겨둬가지고 앞으로도 다음 화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큰 임팩트 있는 반전 요소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지금 2화까지 나온 평가 살펴보면은 평가가 많이 갈린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요. 평가가 가장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블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굉장히 진중하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작품이 나와서 좋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히어로 영화인데 생각보다 은침하고 지루하다라는 평가가 있고 아무래도 기존의 마블 작품들에서 나왔던 유머 있는 모습이라든지 뭐 슈퍼히어로 액션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많이 좀 지루하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 2화 마지막에 계속 나왔던 그런 반전 요소들 덕분에 그래도 조금 재미있게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마블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액션 있고 유머 있고 그런 작품들만 계속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고 1, 2화까지 보고 아쉬웠던 점은 확실히 이제 그 마블에 대한 기대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막 찾아서 봐야지 약간 그러한 느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마블의 세계관이 어떻게 계속 연계가 될까 약간 그거 지켜보는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기는 한데 물론 드라마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 주겠지만 초반에 정보가 없는 상태로 계속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많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드라마를 지켜봐야 알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제가 예전에 드라마로 봤던 미즈 마블이랑 쉬헐크 약간 그러한 작품들보다는 마무리까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원작에서는 스케일도 굉장히 큰 작품인데 드라마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축소된 느낌으로 나와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약간 페이즈 5의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시작으로 마블 하면은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을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좀 드라마가 앞으로 더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